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주소득세를요 모두 비용 공제 받고 절세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임박했습니다. 미리 신청하신 분들, 미리 신고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연장 신청하신 분들은 10월 15일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죠. 과세소득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이 스테이트 인컴 텍스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방식의 절세 플래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요. 소득이 발생하죠. 소득이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세금, 소득세를 내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득에 대해서요. 우리가 개인소득세에서는요. 뭐 이런저런 소득들을 다 모아가지고 임금도 있었을 것이고요. 비즈니스 인컴도 있고 이자 소득도 있고 다 모아서 AGI라고 하죠.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하고 여기서 우리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공제가 있냐면 스탠다드 디덕션, 표준 공제라고 하죠. 또는 아이템마이즈 디덕션, 이건 이제 항목별 공제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공제 항목을 반영하고 나서 요 소득에서 차감한 그 금액을 우리가 과세소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득세율을 곱한 게 세금으로 결정되고요. 그 밑에 뭐 크레딧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겠으나 아무튼 이와 같은 공제 항목이 있다는 걸 우리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지만 아이템마이즈 디덕션, 항목별 공제를 하는 분들은요. 항목별 공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우리가 최대한 많이 챙겨서 공제 항목을 늘리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스테이트 텍스가 있고요. 그리고 기부금, 우리가 charitable contribution이라고 하잖아요. 도네이션 한 것들도 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몰기지 이자 이런 것들 등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스테이트 텍스인데요. 이거 역시도 우리가 공제 항목, 항목별 공제로 쓸 수 있다는 건데 이게 2017년이었었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이 바뀌고 나서는요. 예전에는 이 스테이트 텍스에 대한 공제 제약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나 이런 높은 주소득세를 부과받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리고 내가 또 소득이 많아요. 그러면 주소득세도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득세는 많이 내지만 그만큼 많이 낸 것을 연방소득세에서의 그 항목별 공제 항목으로 온전히 다 활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는 건데 법이 바뀌어서요. 이제는요. 최대 10,000불까지밖에 못해요. 말하자면 내가 홍길동 씨가 캘리포니아 거주자로서 캘리포니아 주소득세를 되게 많이 내서 뭐 5만 불 냈다고 해도 이 5만 불을 내가 다 연방소득세 계산할 때 아이템마이즈 공제 항목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10,000불까지밖에 못 쓴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현행법에 있어서의 오버 리밋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이유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스테이트 텍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주 소득세만이 아니라 재산세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보통 재산세, 집이 있으면은 집의 가치가 뭐 100만 불만 돼도 프로퍼티 텍스가 1% 넘잖아요. 그러면 10,000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내가 주 소득세는 얼마건 간에 그거는 이 연방세 아이템마이즈 디덕션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아이템마이즈 디덕션 하는 데 있어서 이미 재산세만으로도 그 맥스를 다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데 요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홍길동 씨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캘리포니아 거주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분이 S코퍼레이션의 오너라고 할게요. S코퍼레이션의 주주인 거죠. 그리고 뭐 소득을 많이 내는 그런 분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집이 있어서 매년 부동산 재산세로 뭐 10,000불 이상씩 내는 그런 분이라고 치죠. 그러면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이템마이즈 디덕션, 홍길동 씨가 아이템마이즈 디덕션을 한다고 하면 주소득세는요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그런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아까운데 어떡하냐? 그만큼 몇만 불이나 주소득세 내는데 이거 더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한 질문으로서 답은 할 수 있다 이고요. 어떻게 하느냐? PTE 텍스 일렉션을 활용하면 된다가 답입니다. 당연히 그게 뭔지 이제 살펴보게 되겠죠. 그 경우에는요. 제약 없이 주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세금을 구하는 데 있어서 주소득세를 날리지 않고 온전히 다 비용 공제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럼 PT 일렉션이 뭐냐? 기본적으로요. 이거는 파트너십 텍스와 관련된 건데요. 파트너십, 뭐 LLC, Scorporation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Pass-through entity라고 하죠. PTE가 Pass-through entity의 약자인데요. PTE tax election이 바로 Pass-through tax entity의 tax election을 말합니다. 기본 규정은요. 아마 뭐 내가 Scorporation 또는 LLC 파트너십의 멤버면 아실 거예요. K1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래서 파트너십의 소득세는요. 패스트루이기 때문에 파트너십 자체는 Scorp이나 LLC도 마찬가지인데요. 세금을 내지 않고요. 그 멤버 또는 파트너가 K1이라는 것을 받음으로써
각 멤버 레벨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PTE 일렉션을 하게 되면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직접 그 회사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소득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2019년부터 계속해서 주마다 이와 같은 PTE 텍스 일렉션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요. 29개 주, 한인들이 많이 계시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조지아 등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29개 주가 채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S코퍼레이션이라던가 파트너십, LLC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말은 결국은 이 회사, Scorp이라고 할게요. S코퍼레이션이 100만 불 벌면 원래는 그 100만 불에 대해서 파트너들, 그 주주들이죠. 주주들이 그걸 다 지분별로 나눠가지고 그 금액만큼을 개인소득세에 반영을 해서 세금을 내는 게 기본 규정인데 PTE를 통해서 S코퍼레이션 레벨에서 세금을 내고 멤버들, 주주들은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인 거죠. 결국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된다? 주소득세를 연방소득세 공제에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이 그림은요, 보통의 경우는 파트너십에서 번 소득이요, K1을 통해서 개인소득세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파트너가 벌어들인 돈이 개인의 어떤 1040이라고 하는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반영이 된다는 일반 그 규정을 설명하는 거고요. 홍길동 씨의 사례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살펴볼게요. 그러면 홍길동 씨는요, S코퍼레이션의 오너라고 했어요. 그리고 S코퍼레이션이 1밀리언의 인컴을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연방세가 홍길동 씨가 부담하는 게 뭐 20%이고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10%를 낸다고 가정할게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요, 캘리포니아에서 이 PT 일렉션을 하게 되면 그 파트너십, S코퍼레이션 단에서 레벨에서 내야 되는 세금은 9.3%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숫자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논의의 목적상 10%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일반 방식에 따른 계산을 먼저 살펴볼게요. 어떻게 되겠어요? 홍길동 씨가 S코퍼레이션의 밀리언이라고 하는 인컴을 K1을 통해서 분배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홍길동 씨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요, 연방세 밀리언 곱하기 아까 20% 세율이라고 그랬잖아요. 20만 불 낼 거고요. 또 캘리포니아에 대해서도요, 밀리언 K1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 10%라고 했죠. 그러면 10만 불의 세금 부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만 불, 10만 불 세금 내겠죠. 그리고 여기서요, 중요한 거, 요 캘리포니아 세금 10만 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왜 아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프로퍼티 텍스를 10,000불 이상 내기 때문에 그건 다 그냥 맥스아웃 했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홍길동 씨가 부담하는 주소득세 10만 불은요, 연방세 계산할 때 전혀 공제 항목으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지금 그 사례가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PT 일렉션을 했다라고 치죠. 어떻게 바뀌느냐는 거죠. 그러면 S코퍼레이션에서요, 이미 주소득세를 미리 내준다라는 거예요. 미리 내고, 그리고 그 금액만큼을 연방세 계산해서 차감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캘리포니아에서는요, 10만 불 내겠죠.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밀리언에서 10% 곱하니까 10만 불 낸 거잖아요. 냈는데, 그런데 이제 연방세에서는 이 스테이트 인컴 텍스를 부담한 것에 대해서 비용으로서 이 S코퍼레이션의 연방세 계산에 그 금액만큼을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방세 계산에 있어서의 택서블 인컴은 1밀리언이 아니라 10만 불을 뺀 90만 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S코퍼레이션이 내는 PT 일렉션을 통해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18만 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방세는 18만 불만 내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 PTA 일렉션을 통해서 이 주소득세를요, 연방세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공제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이미 보셨습니다만, without PT를 안 했을 경우에는요, 이 밀리언 곱하기 20% 20만 불, 캘리포니아는 그대로 10만 불에서 토탈 30만 불의 세금을 부담하는데, 그러나 이제 PT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여기 연방 같은 경우는 10만 불을 차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금액을 차감하는 데 써서 결과적으로 18만 불과 10만 불, 28만 불, 결국 2만 불만큼의 절세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PT 일렉션이 무조건 좋기만 한 거냐, 뭐 단점은 없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단점도 물론 있는데, 뭐 단점 이전에 기본적으로요, 앞서 제가 29개 주가 채택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PT 일렉션의 규정이요, 각기 달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채택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법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고 그래서 이걸 다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 과정도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주들은 뭐 주소득세에서 뺀 거를 연방소득세에서 빼주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개인소득세에서 크레딧으로 반영해서 해주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PT 일렉션 규정, 그 주에 해당되는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숙지해야 진행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자영업은 안 됩니다. 아까 LLC, 파트너십, S코퍼레이션과 같이 K1을 통해서 발급받는 이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자영업 또는 1인 LLC도요. 결국은 뭐 세법상으로는 자영업과 마찬가지의 그런 엔티티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걸 텐데 앞서 제가 주소득세의 부담액만큼을 연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연방소득에서 차감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199A 디덕션이라는 컨셉이 있는데 여기에 제약이 생깁니다. 이게 보통 QBI, Qualified Business Income의 20%만큼을 이 말은 어떤 자격을 갖춘 이 pass-through entity요. 아까 Scorporation, LLC와 같은 데에서 벌어들이는 K1 소득의 20%까지를요. 내가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디덕션 하게 해주는 그런 혜택인데 여기서의 금액을 줄여주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홍길동씨의 2만 불 이 베너핏이라는 게 온전히 2만 불은 아니고요. 여기서 다시 요 QBI의 조정액만큼 또 낮아지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QBI보다 이 혜택이 더 높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한 K1을 통해서 고액의 소득을 얻는 그런 경우에는 더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K1 인컴이 줄어드는 거였잖아요. 스테이트 인컴 텍스만큼을 줄이는 거니까 이 K1 인컴은 LLC 같은 경우에는 이 셀프 임플로먼트 텍스요. 소셜 시큐리티 텍스, 메디케어 텍스 15%가 넘죠. 이것들을 다 부담해야 되는 건데 그 금액을 줄여주는 거니까 추가의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단점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혜택은 그 단점을 상회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결론은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단순화시켰고 이 코어 컨셉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들은 기술적인 내용들은 다 뺐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은 이해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더 좋겠다. 큰 그림이 그럼 뭐냐? 첫째, 내가 S코퍼레이션 또는 LLC의 구성원인 거예요. 주주 또는 멤버이고요. 따라서 K1을 발급받는 그런 상황이라면 PT 일렉션 이게 꽤 새로운 그런 규정이라는 거죠.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지난 뭐 2, 3년 사이에 나온 거니까요. 요 일렉션을 통해서 개인소득세를 줄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셋째, 어떻게 가능하냐? 스테이트 인컴 텍스를 연방세에서 온전히 전부 다 공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PT 일렉션은 그걸 가능하게 함으로. 그래서 요 세 가지 컨셉을 기억하고 이제 내 세무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십, LLC, S코퍼레이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진행할 때 본인의 텍스 어드바이저가 있을 거잖아요. 이 PT 일렉션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본인이 그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입니다. 네, 오늘 이 PT 일렉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스테이트 인컴 텍스로 부담하는 금액만큼을 온전히 연방세 계산의 공제 항목으로 쓰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